사람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짐 콜린스의 비영리 분야를 위한 좋은 조직을 넘어 위대한 조직으로, 비영리 분야를 위한 좋은 조직을 넘어 위대한 조직으로를 요약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롤로그에 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관심받는 사람이 되기보다 관심 갖는 사람이 되는 데에 더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관심받는 사람이 아닌 관심 갖는 사람. 왜 기업식 사고는 해답이 될 수 없는가? 비영리 단체는 기업보다 더 치밀한 계획과 훈련된 조직원, 효과적인 조직관리, 효과적인 자원 분배를 위해 힘써야 한다.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나 위대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비영리 기관 리더들의 공통적인 질문. 1. 위대함에 대한 정의. 기업의 기준과는 다른 성공의 기준 세우기. 2. 레벨 5, 레벨 5의 리더십. 분산된 권력 구조 안에서 목표 이루기. 3. 사람이 먼저. 비영리 분야의 한계 안에서 적합한 인재 등용하기. 4. 고슴도치 콘셉트. 조직의 경제 엔진 제고하기. 5. 플라이 휠 돌리기. 브랜드 구축으로 추진력 얻기. 이상 5가지입니다. 먼저 쟁점 1. 위대함에 대한 정의. 위대함에 대한 정의. 기업의 기준과는 다른 성공 기준 세우기. 위대한 조직은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장기간에 걸쳐 독특한 영향력을 끼치는 조직이다. 탁월한 성과와 독특한 영향력. 기업의 경우에는 돈이 투입인 동시에 산출이 된다. 그러나 비영리 기관에서는 수익률이 아니라 사명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우리가 투자한 자원으로 조직의 사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얼마만큼 독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물론 두 기관, 즉 영리기관인 기업이나 비영리기관 모두 산출 결과에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다. 돈이든 사명이든 투입 변수들을 끈질기게 구수해야 하고 산출 변수들의 궤적을 철저하게 추적하여 성과와 영향력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 그저 괜찮은 성과에 만족하지 말라. 위대함은 본질상 종착지가 아니라 역동적인 과정이다. 어떤 조직이든 자기 조직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극히 평범한 조직으로 미끄러지고 만다. 위대함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추락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쟁점 2. 레벨 5의 리더십. 레벨 5의 리더십. 분산된 권력 구조 안에서 목표 달성하기. 분산된 권력 구조 안에서 목표 달성하기. 미국 걸스카우트 연맹 최고 관리자인 프란시스 헤셀베이는 조직의 정상에서 어떻게 일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저는 누구 위에도 군림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 위에도 군림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의 리더십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제공하는 스타일이었다. 강요가 아닌 기회 제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속 단체들이 그 리더십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경험했다. 막강한 집행 권한이 없이 어떻게 그런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프란시스는 대답했다. 힘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알면 누구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힘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알면 누구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협치를 원한다면 권력이 분산된 복잡한 조직 구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비영리 기관에서는 힘이 없어도 힘을 발휘해야 하는 레벨 5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5단계 리더십 이론에 의하면 레벨 1은 역량이 뛰어난 개인이다. 레벨 2는 합심이 많은 팀원이다. 레벨 3는 역량 있는 관리자다. 레벨 4는 유능한 리더다. 레벨 5, 레벨 5는 겸손한 성품과 직업에 대한 의지를 잘 융합하여
지속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어내는 최고 수준의 리더다. 이 레벨 5의 리더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조직의 대의와 사명을 이루려는 의욕이 가장 강하다. 그 포부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정말로 무슨 일이든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레벨 4와 그 이하의 리더들과 구별된다. 레벨 5 리더는 더 큰 선을 위해 영리해져야 한다. 반드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록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에 필요한 독점적인 권한이 없어도 마찬가지다. 목적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이 아닌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조직의 활동을 통해 위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직원들이 알아주는 것뿐이다. 레벨 5 리더십의 핵심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조직이 장기적으로 위대한 조직으로 도약하고 여론이나 인기에 구애받지 않고 조직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는 데 있다. 그것은 개인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영 리더십과 조직이 분산된 권한을 가지는 입법 리더십을 융합하는 역량을 보여주는 리더십이다. 경영 리더십과 입법 리더십의 융합. 앞으로는 기업이 비영리 기관의 조직을 우선하는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과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총을 가지고 강요하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다. 그저 힘을 휘두르는 것에 불과하다. 따르지 않을 자유가 있음에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경우에만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따른다면 여러분은 결코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기업 출신이 시민단체나 비영리 기관의 위대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비영리 기관에서 일하던 사람이 기업의 위대한 리더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쟁점 3. 사람이 먼저 비영리 분야의 한계 안에서 적합한 인재 등용하기. 비영리 분야의 한계 안에서 적합한 인재 등용하기. 25세의 로저 브리그스라는 미국 공립고등학교 과학교사가 학교 전체를 바꾼 사건이 있었다. 그는 아무 권한이 없었지만 과학과라는 작은 무대부터 위대한 조직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먼저 적합한 사람, 즉 무엇이든지 최선의 결과를 뽑아내지 않고는 못 베길 만큼 투지가 강한 사람을 버스에 태웠다. 그는 부적합한 사람을 버스에서 내리게 하는 데에 집중하는 대신 적합한 사람을 버스에 태우는 데 집중한 것이다. 그래서 과학교사를 채용할 때 엄격한 규율의 문화를 적용했다. 그 규율의 문화가 학교 전체의 연쇄 반응을 일으킨 것이다.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3가지다. 첫째, 조직 안에서 한 부서를 맡고 있을 뿐이고 집행권이 없더라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부서를 위대한 부서로 도약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로저는 공립학교라는 제한된 시스템 안에서 과학과라는 작은 조직을 좋은 조직에서 위대한 조직으로 도약시켰다. 둘째, 변화를 도모할 때는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으로 시작하라는 점이다. 적합한 사람을 요직에 앉히는 일, 바로 거기에서부터 위대함이 시작된다. 셋째, 로저는 초기에 세운 평가 시스템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위대한 변화를 이루어냈다는 점이다. 비영리 기관은 부적합한 사람을 버스에서 내리게 하는 일이 영리 기업에 비해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초기에 평가 시스템을 잘 세우는 것이 채용 시스템을 잘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채용 시스템보다 평가 시스템. 그 사람에 대해 확실히 아는 방법은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해보는 수밖에 없다. 위대한 조직이 되는 변수는 보수를 얼마나 많이 주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버스에 태우느냐가 더 중요하다. 기업이든 비영리 단체든 위대한 조직이 되는 길은 무엇보다 적합한 사람을 버스에 태우고 그들을 계속 붙들어 두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사람, 스스로 동기를 찾을 줄 알고 자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타고난 탓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투지를 가지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사람을 버스에 태우고 그들을 붙잡는 데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비영리 기관에서는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이 더더욱 중요하다. 자원이 부족할수록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다.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한 웬디 콥은 인류대학 졸업생이 2년간 공립학교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르치는 Teach for America TFA를 맨손으로 설립했다. 물론 이 기관은 비영리 기관이죠. 그는 결국 10만 명 가까운 우등생이 그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해서 14,000명을 자원봉사자로 뽑았는데 연간 후원금이 4천만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웬디 콥의 성공 비결은 세 가지다. 첫째, 선발 과정이 엄격할수록 그 자리가 더욱 매력적이 된다는 것이다. 자원봉사나 임금이 낮은 자리라 해도 마찬가지다. 둘째, 비영리 기관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 비해 강력한 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인간의 간절한 열망을 자극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고 위대한 예술작품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먹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시민의 자유를 지키려는 순수한 사명, 이런 사명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열정에 불을 붙이고 헌신을 끌어내리는 힘이 있다. 셋째, 비영리 기관이 위대한 조직으로 도약하는 데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조직의 사명에 기꺼이 헌신하려는 적합한 인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적합한 인재는 돈보다도 중요하다. 재능보다 돈이 더 강하다. 부족한 돈은 시간과 재능으로 메꿀 수 있지만 적합한 인재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는 돈이 있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쟁점 4. 고슴도치 컨셉트. 조직의 경제 엔진 제고하기. 고슴도치 컨셉트란 여우처럼 복잡하지 않고 복잡한 것들을 아주 단순한 원리로 축소시키는 개념이다. 그것은 세 가지 원이 겹치는 부분과 같다. 첫째,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 열정을 품는 일, 둘째, 당신이 세계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일, 최고. 셋째, 당신의 경제 엔진을 최적으로 움직이는 일의 세 가지다. 경제 엔진. 비영리 기관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세 번째 원이 경제 엔진에서 자원 엔진으로 바꾸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영리 기관에서는 얼마나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사명에 맞는 성과를 내기 위해 지속 가능한 자원 엔진을 개발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비영리 기관의 자원 엔진에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 시간과 돈과 브랜드다. 시간, 돈, 브랜드. 비영리 분야는 경제 구조가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고슴도치 컨셉트가 더욱 중요하다. 복잡한 조직 전체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분석이 기업보다도 더 중요하다. 처음에 열정을 엄밀하게 평가함으로 재조정하고 앞에 두 원, 즉 열정과 최고 수준의 자원 엔진을 완벽하게 맞추는 방법을 고안해내야 한다. 즉 세 개의 원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자원 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어떻게 해야 자원 엔진이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은 항상 옳아야 한다. 좋은 일을 하려면 일을 잘해야 한다. 일을 잘 하려면 고슴도치 컨셉트에 철저하게 집중해야 한다. 비영리 기관이 위대한 조직이 되려면 조직의 고슴도치 컨셉트에서 조직을 멀어지게 만드는 자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규율이 있어야 한다. 고슴도치 컨셉트에 부합하는 자원만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원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조직이 이 세상과 사회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쟁점 5. 플라이 휠 돌리기. 브랜드 구축으로 추진력 얻기. 플라이 휠은 2톤이 되는 큰 금속 원판인데 크고 무거워서 처음에는 돌리기 어렵지만 일단 가속이 붙으면 손쉽게 돌아간다. 위대한 조직을 만드는 과정은 크고 무거운 플라이 휠을 돌리는 것에 빗대어 손을 떼어도 스스로 돌아갈 때까지 꾸준히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플라이 휠을 계속 돌리면 추진력이 축적되고 어느 시점에 돌파가 이루어진다. 마침내 바퀴를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추진력이 쌓이면 플라이 휠이 힘차게 앞으로 굴러간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비로소 위대한 경지에 이른다. 사람들은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하는 일에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짜릿함을 느낀다. 플라이 휠의 힘이 여기에 있다. 성공이 후원과 헌신을 유도하고 후원과 헌신이 더 큰 성공을 낳고 그 성공이 다시 더 많은 후원과 헌신을 유도한다. 플라이 휠은 이런 식으로 탄력을 받아 더욱 힘차게 돌아간다. 사람들은 언제나 승자를 응원하고 싶어 하는 법이다. 좋은 조직에서 위대한 조직으로 도약시키려는 사람들은 플라이 휠 효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비영리 기관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평판이 핵심 동력이다. 브랜드가 구축되면 후원자들은 해당 기관의 사명만이 아니라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능력까지 신뢰한다. 적시자사, 하버드대학교, 미국 해병대, 항공우주국 나사 등은 그 브랜드 때문에 위대한 조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 비영리 기관의 핵심은 한결같은 태도다. 한결같이 치열하게 노력하고 한결같이 고슴도치 컨셉트에 집중하고 핵심 가치를 한결같이 지키고 오랜 시간 한결같이 플라이 휠을 돌리고 또 돌려야 위대한 조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법이다. 불변의 핵심 가치와 근본 목표를 보존하되 발전을 자극하는 원칙을 유지해야 지속적으로 위대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조직의 핵심 가치와 고슴도치 컨셉트를 충실히 지키면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 위대한 비영리 기관이 되는 것이다. 구조적 한계에 대한 강박을 버리라. 비영리 단체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한계의 현실을 명확하게 직시하고 위대한 조직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역경에 처했을지라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냉혹한 주변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대함의 원리를 적용할 틈새를 만들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피라. 기업이든 비영리 기관이든 모든 분야의 리더들은 갖은 어려움과 한계에 맞서 싸워야 한다. 중요한 것은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가 아니다. 괜찮은 조직과 위대한 조직 간의 차이다. 괜찮은 조직과 위대한 조직. 어떤 조직이든 비합리적이고 까다로운 제약과 한계에 직면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직은 위대한 조직으로 도약하지만 어떤 조직은 그렇지 못한다. 이 문제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에서 다루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위대함은 환경과 함수 관계에 있지 않다. 위대함은 의식적인 선택과 규율의 문제다. 의식적인 선택과 규율. 이상으로 짐 콜린스의 비영리 분야를 위한 좋은 조직을 넘어 위대한 조직으로 제1편을 마칩니다.